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저의 중고나라 컨셉들의 카페들이 왜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되돌아보았어요. 중고나라 컨셉의 이제 카페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잖아요. 그러한 커뮤니티 카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하고 반대로 이야기만을 주로 하는 컨셉의 카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그런 카페라고 생각이 되는데, 맘스홀릭이란 카페입니다. 맘스홀릭 베이비. 회원수가 한 320만 정도 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만을 주로 하는 컨셉의 카페가 다른 예로는 맘카페가 있죠. 흔히 지역 맘카페라고 하죠. 세종이면은 세종 맘카페, 부산이면은 부산 맘카페,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맘카페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 중고나라에 꽂혀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맘카페로 눈길을 한번 돌려본 거죠. 맘카페는 일종의 커뮤니티의 대명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누리꾼들이 현재 어떤 이슈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맘카페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뉴스에서도 자주 인용이 되죠. 최근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더라, 이런 거를 맘카페에서 많이들 찾죠. 최근에 넷플릭스에 그 방영 중인 솔로 나라에서도 보면은 어떤 특정 인물이 등장했을 때 한 주에 그 인물에 대한 반응과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맘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제작진들도 맘카페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듯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맘카페들이 왜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런 맘카페들은 잘 되고 있을까? 저는 단순히 이 중고 거래가 이 네이버 카페에서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일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맘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와 때로는 이 가십들의 힘이 또 크다라는 거를 또 이제 깨달았어요. 특히 이제 여자들끼리만의 그 소통 공간은 그런 힘이 더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임신, 출산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게 이제 맘스홀릭이고, 동탄에 사는 여자분들, 이렇게 엄마들이 모여 있는 것이 동탄맘, 김포면 김포맘, 진주면 진주맘,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엄마들끼리 또는 여성분들끼리 또 구분이 되는 거죠. 지역별로. 그래서 이 지역 맘카페가 엄청 많아요. 한 지역에 서너 개씩 넘는 이제 맘카페가 존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이 맘카페를 도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2019년도에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이제 해외 중고나라에서도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회원수 한 4,000명, 6,000명 이런 식으로 호주에서 6,000명, 캐나다에서 4,000명 이렇게 모았으니까요. 호주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를 만들 때 제가 호주에 있지도 않았고요. 물론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경험은 예전에 있었지만 호주에 있을 때 만든 카페는 아니었거든요. 호주 중고나라가요. 캐나다 중고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에는 저는 이제 가본 적도 없는데 이 캐나다 중고나라를 만들고 운영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카페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고, 이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입견은 어느 정도 버리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라가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코로나에 관련된 카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래도 유명한 코로나라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가본 적도 없는데 캐나다 중고나라를 만들어서 회원을 4,000명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중고거래 글을 회원분들이 올리게끔 제가 이제 만든 거죠. 그런 판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자만 꼭 맘카페를 만들어야 되나, 저는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결심을 했죠, 만들기로. 그래도 좀 걱정이 됐던 건 여성 회원분들이 분명히 이 매니저가 누군지 궁금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또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자가 누군지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맘카페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 맘카페를 만들어서 전국 200개 지역으로 해가지고 맘카페를 이제 싹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초대장을 또 발송을 한 거죠. 예전에는 1000개씩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젠가부터는 이제 300개씩으로 이제 줄었어요. 이와 이제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이 우측 상단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해외 맘카페 100개하고 국내 맘카페 200개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이 남성분들한테 이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쪽지 같은 것도 오고, 채팅도 오고요. 그분들의 이제 사연은 내가 한부모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부모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아내가 안에 없고 본인이 아이를 양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자기도 나누고 싶고, 그런 이제 교육 관련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런데 맘카페는 여자만 가입 가능한 거냐, 나도 가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 또 어떤 남성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사업가인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페에 뭐 무료로 제품도 나눠드리고 체험 활동도 이렇게 시켜드리면서 본인의 제품을 홍보하고 싶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남자라서 맘카페 가입이 안 되는 거냐, 뭐 전 광고글을 올리려고 하면은 본인 아내의 계정을 빌려서 올려야 되냐, 뭐 이런 요구나 이제 이런 불만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세상이 지금은 뭐 남녀 평등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 뭐 심지어는 뭐 치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컴플레인에 이제 응대하면서 실은 이제 알고 보면 운영자인 저도 남자인데, 차마 실은 저도 남자예요. 운영자지만 제가 남자예요. 이렇게 또 얘기는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죠. 뭔가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당신이 뭔가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그 안을 들여다봐라. 무엇이 있다는 신호이다. 자신의 분노를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이제 창조적인 프로젝트가 있고 그곳에 소득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구가 책에 나와 있어요. 타이탄의 도구에 보면.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역행자라는 책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은 말이 나와요. 이제 돈 버는 일에 관한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돈 버는 일이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딱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거나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거나라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거나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결국 뭐 돈을 버는 이제 핵심은 이 문제 해결력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각 지역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 맘카페잖아요. 그런 지역 맘카페인데, 그럼 그 지역에 관해 꼭 굳이 여자들끼리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도 알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다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개편을 했죠. 그래서 맘카페에서 모두의 카페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모두의 카페라는 거죠. 2022년 2월에 300개의 맘카페를 모두의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모두의 카페로 개편을 했어요. 대전 맘카페면은 대전 모두의 카페, 토론토 맘카페면은 토론토 모두의 카페,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예전에는 이제 여자만 가입 가능했는데 이제 남녀 모두 가입 가능하게 이제 개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해외 중고나라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중고나라를 하려고 했더니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파이가 큰 거예요. 나라가 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안 막혔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해외 나라의 주요 도시로 쪼갠 거죠. 해외의 주요 도시별로 쪼개서
100여 개의 한 맘카페를 만들었고, 이후에는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로 또 눈을 돌려서 국내에 또 200개의 맘카페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지역별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인데, 굳이 여성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로 한번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두의 카페로 개편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총 지금까지 8편에 걸쳐서 한번 저도 옛날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떠들어 봤는데, 이게 뭐 이제 별로 관심 없어 하지 않을 주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카페를 혹시 운영을 하시거나 운영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여기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검색창에 나는 카페 매니저다를 검색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카페 운영 관련 애로사항이라든가 운영 팁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네이버 카페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나는 카페 매니저다 이 카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관련 영상도 앞으로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